첫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허율과 라카바를 투톱으로 세우며 이청용이 중원에서 리듬을 조율하는 구조다. 허율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뛰어나며 라카바는 스피드와 침투 능력이 뛰어나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이청용은 전방 패스의 정확성과 탈압박 능력 모두 뛰어나며 중원에서의 연결 플레이와 흐름 조절에 강점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하는 전개가 가능한 팀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다양한 전술 옵션이 존재한다. 강원은 동일하게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으나 이상원과 최병찬의 투톱 조합이 마무리에서의 완성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김경민은 볼 배급과 탈압박은 가능한 자원이지만 강한 압박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수비 라인은 중원과의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와 수비 커버 범위 모두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울산은 투톱과 중원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다양한 전개 루트를 통해 꾸준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강원은 수비 라인의 전환 속도와 중원 압박 대응의 한계를 보이며 후반 들어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이 잦다. 전술 완성도, 체력 분배, 마무리 능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울산이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천안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무고사와 바로 후의 투톱을 전방에 배치하며 제리소가 측면에서 공격 활로를 연계하는 전개를 보인다. 특히 무고사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 모두의 강점을 지니고 있어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로도 효과적이다. 바로우와 제르소는 스피드 기반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뛰어나며 사이드 전개 이후 안쪽으로 파고드는 패턴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세컨볼에 대한 대응이 민첩하며 후방 빌드업과 전방 전개 간 연결도 안정적인 편이다. 천안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이정엽과 퉁가라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전방 침투와 크로스 중심 전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드필드 라인의 탈압박 능력이 떨어져 빌드업 과정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고 공격 템포가 단조롭다는 약점이 있다. 정석화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선에서 전방 침투를 도우나 수비 시 복귀 속도에서 아쉬운 점이 지속되고 있다. 수비 조직력 면에서도 측면 커버가 불안정하고 상대 롱패스나 간결한 원투패스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구조다. 인천은 전방 투톱의 연계 플레이와 측면 자원에 스피드를 통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하고 있다. 천안은 공격 단조로움과 수비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실점 리스크가 높고 반격 기회도 제한적이다. 전체적인 전력 격차와 전개 효율성을 감안할 때 인천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서울이랜드 대 충북 청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이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아이데일과 에올레르를 투톱에 배치하고 변경준이 이선에서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에올레르는 활동량과 볼 운반 능력이 우수하며 아이데일은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변경준은 세컨볼 상황과 공간 침투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전반적인 공격 템포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비 라인의 라인 조율과 압박 타이밍이 안정적이며 후방에서의 집중력도 최근 경기에서 눈에 띄게 올라온 상태다. 충북 청주는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김병호와 가브리엘을 전방에 배치하고 페드로가 이선에서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빌드업과 역습 템포가 느리고 세컨볼 대응 시 수비진과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가브리엘은 개인기와 침투는 뛰어나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전방에서의 볼 유지력도 떨어지는 편이다.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 능력도 부족해 빠른 침투나 측면 전개에 대한 대처가 느슨하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서울이랜드는 투톱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수비 전개까지 병행하고 있다. 충북 청주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간 간격 조율 실패, 공격 시 템포 부족 등 경기력의 불안 요소가 누적되고 있다. 전체적인 전력과 전술 안정성을 감안할 때 서울이랜드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김천 상무 대 대전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유강현과 이동경이 투톱을 구성하고 이동준이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연계를 책임진다. 유강현은 문전압 움직임과 골 결정력이 뛰어나며 이동경은 공간을 열어주는 침투와 패스 선택이 돋보인다. 이동준은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김천은 직선적이고 빠른 공격 템포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수비 라인도 간격 유지와 중원 압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점 억제력도 나쁘지 않은 상태다. 대전은 4-3-3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주민규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윤도영과 김현욱이 이선에서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주민규는 제공권에는 강하나 기동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김현욱과 윤도영도 침투보다는 볼 소유에 비중을 두는 스타일이다.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리고 빌드업 속도가 빠르지 않아 역습에 취약한 구조이며 측면 커버 역시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다. 중원은 볼 배급 능력은 있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탈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천은 직선적 전개와 빠른 전방 움직임 그리고 공간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전은 느린 템포와 전개 완성도 부족으로 인해 김천의 빠른 압박과 침투에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적인 전력 균형과 흐름을 감안할 때 김천이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 번째 경기 FC 안양 대 수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FC 안양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마테우스와 못다가 투톱을 구성하고 강지훈이 측면에서 전개를 보조하는 구조다. 마테우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이 있지만 이선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중원 압박 강도가 높지 않아 전진 패스를 쉽게 허용하며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좌우 풀백이 올라간 이후에 뒷공간 커버가 느슨해지는 모습이 반복되며 후반 집중력 저하도 빈번하다. 수원FC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사박을 원톱으로 르안과 안데르손이 이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전개를 활용한다. 르안은 빠른 침투와 컷신 능력이 뛰어나고 안데르손은 순간적 방향 전환과 짧은 패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사박은 제공권보다는 연계 플레이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선 자원의 전진성 있는 움직임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짧고 빠른 패스와 유기적인 침투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FC 안양은 홈이지만 수비 간격 유지 실패와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라인을 정비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수원FC는 이선 중심의 침투와 전개 효율이 뛰어나며 공격 템포 또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체적인 전력 구도와 후반 대응력을 고려할 때 수원FC가 실전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6번째 경기 수원삼성 대 화성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삼성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일류첸코를 최전방에 두고 세라핀과 파울리뇨가 좌우 측면을 맞는 전형적인 3톱 전개를 사용하고 있다.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 능력이 뛰어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카드다. 세라핀과 파울리뇨는 드리블 돌파와 컷신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양쪽을 활용한 넓은 전개가 강점이다. 중원에서는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안정적인 템포 조율 능력도 동반되어 있다. 화성FC는 수원과 동일한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나 도미닉 -리마- 모이노비치 조합의 유기성에서 다소 기복이 있는 편이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와 압박 유지에서 약점이 있으며 중원에서 볼을 잃었을 때 뒷공간 커버가 느슨하게 열리는 장면이 잦다. 보이노비치의 개인기와 탈압박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연계 플레이나 크로스 정확도에서는 기복이 있고 도미닉 역시 고립되는 빈도가 많다. 최근 일정에서 실점 대부분이 후반 집중력 저하, 사이드 수비의 크로스 대응 실패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원 삼성은 3톱 조합의 전개력과 결정력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수비 밸런스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이다. 반면 화성FC는 측면 수비 커버와 후반 집중력 저하가 누적되며 실점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전체적인 전력과 전술 이행력에서 수원 삼성이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전개 완성도를 감안할 때 승리 가능성이 높다.